2022년 5월, 몇 년 만에 조부모님이 사는 마을을 향했던 일. 그러나 거기서 일이 본 예상외의 광경에 스레 주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빨려 들어가는데, 조부모님이 살던 마을이 실제하지 않아. 일은 몇 년 만에 조부모님이 사는 마을에 가려 했습니다만, 자기가 기억하는 길대로 가도 왠지 다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투채널에서 유명했던 여러 시골 마을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봐왔던 것도 있어 이렇게 스레를 세우기로 했다는 일. 그 조부모님이 산다는 마을은 도시에서 엄청 떨어진 산속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로 자주 그 마을에 갔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부활동이 바빠서 전혀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또한 시골까지 가는 길은 숲길 정도는 아니지만 좁고 나무들이 양쪽으로 무성한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차들이 겨우 마주쳐 지날 정도의 길폭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노인들 뿐으로 집들도 모두 옛집 같았고, 가게는 작은 상점이 하나, 그리고 우체국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일이 하는 일이라곤 계속 TV를 보거나 탐험하러 밖에 나가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탐험을 나갈 때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과자나 식탁에 놓인 튀김을 가방에 넣어 남동생과 같이 산이나 숲속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일 형제는 도시보다도 오히려 그런 시골이 너무 좋아 매번 그 마을에 가는 걸 기대하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당시 일은 그 마을에 사는 또래 여자애와 자주 놀았습니다. 그 애와 만난 건 일이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마을길을 부모님과 산책하고 있을 때 앞에서 그 여자애와 엄마가 걸어와서는 서로 인사했던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을에 갈 때마다 일은 그 여자애와 놀게 되었고, 일이 마을에 갈 때는 그의 집으로 데리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애는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굴 같은 게 있는 곳을 많이 알고 있어 그 애의 안내로 절벽 위의 절경 스팟이나 숲속의 아름다운 물터 등 여러 곳에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일은 그 애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듯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A라고 부르겠다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A가 비밀 장소가 있는데 가고 싶지 않냐며 일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크게 주의를 주는 장소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A는 어른들한테 말 안 하고 가끔 혼자서 거기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이 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신은 좋은 신이 아니고 굉장히 악한 신으로 거기에 갇혀 있다든가요. 또한 A의 말로는 거기에는 무덤 같은 돌이 4개 있고 각 돌에 금줄을 둘러 사각형 모습으로 둘러싼 형태인데다 그 중심에는 울퉁불퉁하고 A의 키만한 돌이 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어린이였던 일은 A의 설명을 들어도 상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A가 말하는 거라면 재미있는 곳이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그 후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일이 A네 집으로 A를 부르러 갔더니 엄마가 나와 집 안에 있으니까 부르러 가면 된다길래 일은 서둘러 A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A의 방문 앞에서 A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방 안에서 맞아, 그래, 그건 하는 대화조에 A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것을 듣고 일은 처음에는 다른 친구가 와 있나 생각했습니다만, 이 마을에서 A 말고 다른 애를 본 적은 없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이 굳어 있었더니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A가 "우와, 왜 있는 거야?" 라면서 놀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일도 A의 모습을 보고 놀라 뒤로 자빠져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A는 왠지 티셔츠에 팬티 한 장만 걸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A는 일의 시선을 깨달았던 건지 비명을 질렀고, 그걸 듣고 온 A의 엄마는 그 상황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 후 A는 부끄러웠던 게 화가 났는지 한동안 새초롬한 얼굴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 일은
서둘러 바지를 입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A의 엉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기분 나쁜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그곳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A의 안내로 시골길을 걷던 중 일에게 봤냐며 무거운 어조로 물어오는 A. 그 말을 들은 일은 바로 팬티 이야기인가 생각해 머리를 좌우로 휙휙 휘둘렀습니다만 A가 말하는 거 아무래도 A가 무슨 말을 하는 모습을 봤냐는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은 못 들었는데 누구랑 얘기했냐? 고 묻는 일. 그러자 A는 실은 지금부터 갈 비밀 장소에 몰래 다니는 동안 신이 말을 걸어오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A의 말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부모님 앞에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갔던 게 들키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 혼자 있을 때만 신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A는 그 신은 혼자가 되었을 때 갑자기 말을 걸어온다는 것과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가 섞인 꼭 두 사람이 동시에 맞춰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다라는 걸 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과의 대화 내용은 오늘 어떻게 지냈냐 같은 평범한 이야기로 일이 마을로 놀러 올 때는 그 신이 그 남자애 오늘 오고 있어 라면서 A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A가 이를 금지된 곳에 데리고 가는 건 그 신이 그 남자애도 데려오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A의 이야기를 들은 일은 그거 완전 귀신 아냐 하는 생각이 들어 쫄았습니다만 A에게 쫄보라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원래부터 여자애인 A가 혼자 갈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을 A의 안내에 따라 비교적 정비된 콘크리트 도로를 걷고 있자 갑자기 A가 멈추더니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며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풀이 아치형으로 자라있는 옆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옆길 안쪽은 대낮인데도 굉장히 어두웠고 일의 키 정도 되는 풀들이 무성합니다. 게다가 뱀이 나올 듯한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은 망설였습니다만 그런 일과는 대조적으로 A는 자 가자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서 일은 어쩔 수 없이 A의 등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길을 1시간 정도 걸어갔더니 머리 위를 가리고 있던 나무들이 조금씩 사라지며 밝은 곳에 도착한 바람에 일단 거기서 쉬기로 하는 일과 A. 거기서 일이 A에게 이런 길을 혼자 걸어서 신이 있는 곳에 잘도 댕기네? 라고 하자 A는 평소에는 다른 포장길로 댕기는데 오늘은 일도 있어. 탐험도 하고 싶다고 생각해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하고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그 말에 일은 자기도 모르게 A를 한 대 패주고 싶었다네요. 일이 어째서 이런 숲길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A는 전에 길을 잃고 숲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신이 이 숲길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쉬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죠. 1시간 남짓을 걸어가자 앞쪽에 탁 트인 곳이 보여왔고 A가 다 왔어 하며 일에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A의 말대로 비석 같은 4개의 돌이 있고 각각의 돌에 금줄이 묶여있고 사각형의 마법진 같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부근에는 울퉁불퉁한 돌이 꼭 모셔져 있는 것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A는 신비한 기분 들지? 하고 일에게 물었습니다만 일이 보기에는 그냥 섬뜩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여름의 무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착한 순간 단숨에 몸이 차가워졌고 깨닫고 보니 땀에 절었던 셔츠도 말라 있었다네요. 거기서 일은 A에게 여기 와서도 할 일은 없다며 넌지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만 왠지 A는 한 곳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안 한 채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은 장난치나 생각하며 문득 중앙에 있는 돌이 둘러싸인 바깥쪽에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일의 말로는 그 문자는 땡원, 땡땡불, 땡득 이라는 글이었다는 것. 복잡해서 알기 힘든 땡 부분은 기억 안 난답니다만 이 3개의 문자가 적혀 있던 건 확실하다네요.
그러나 당시 어린애였던 일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온몸을 차가운 바람이 감싸는 기분 나쁜 한기를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쏴 하는 소리를 냈고, 거기서 공포 미터기가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일은 우두커니 서 있는 A를 끌어당겨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는데요. 왠지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데도 우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패닉이 되어 있던 그때 일 일행의 뒤에서 살금살금 뭔가가 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일 바로 뒤까지 왔기 때문에 일이 곁눈질로 보자 그 뭔가의 머리카락 같은 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뭔가는 일의 귀에다가 일곱지.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과는 반대 숲 쪽에서 뭐 하는 거냐? 라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것과 동시에 일은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며 동시에 눈물이 넘쳐나왔습니다. 한편 A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숲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의 등장에 에? 하며 놀란 모습. 그리고 아저씨는 일단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라며 일과 A를 억지로 잡아 끄는 모습으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때 아저씨는 일과 A의 손을 끌고 필사적으로 달리며 엄청난 얼굴을 하고 있어 일과 A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어느 정도 포장되어 있는 길로 나오자 일 일행은 아저씨의 경트럭에 태워지게 됩니다. 경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던 중 A는 어딘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일은 분명 부모님에게 혼나겠지? 생각하면서도 그 일곱지. 라는 목소리가 귀에 달라붙어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A의 집에 도착해 아저씨가 A의 부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은 A의 부모님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의 조부모님 집으로 가서 아저씨가 똑같이 사정 설명을 했던 겁니다만, 그때 조부모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했고 일의 엄마도 창백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마을 출신이 아닌 일의 아버지만은 어이 야마 뭔 일을 저지른 거야? 라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의 가족들과 A의 가족들은 촌장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부모님은 일에게 괜찮을 거다라며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만, 일은 내심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네요. 이윽고 두 가족이 촌장댁에 도착하자 촌장과 사모가 웃는 얼굴로 잘 왔다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덕을 둘러싸고 모두가 앉았고, 장례식 같은 엄숙함이 집안을 감싸던 중 촌장이 그럼 A짱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겠니? 하고 웃는 얼굴로 A에게 묻습니다. A는 고개를 숙인 채 띄엄띄엄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고, 촌장은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A가 오늘 있었던 일과 혼자서 그곳에 갔던 일, 그리고 신과 평소에 대화하는 것을 다 말하자 이번에는 일이 말할 차례가 돌아옵니다. 거기서 일은 오늘 있었던 사건과 A가 빼놓은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귓가에 들렸던 목소리도 말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한 순간 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촌장은 무서웠겠구나, 고맙다 이야기해줘서 상냥하게 말을 걸며 그 장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촌장에 의하면 이 마을은 예전부터 작물과 가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1년에 한 번 풍년을 바라며 수확한 작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흉작이 이어지게 됐고 가축을 추가로 바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결국 마을 사람 중에서 산 재물을 뽑아 바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후로는 흉작도 개선되어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다네요.
그러다 어느 해 예년처럼 산재물이 될 사람이 홀로 숲속 제단을 향했던 겁니다만, 제단이 보여왔을 때 마을 사람은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건 무려 땅에 닿을 만큼 긴 머리카락을 한 섬뜩한 여성으로, 거기다 귀까지 찢어지는 큰 입으로 제단에 준비되어 있던 재물인 가축을 산채로 걸신들린 듯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 입 찢어진 아귀는 마을 사람을 깨닫고 올해는 너냐? 하며 섬뜩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은 금기인 건 아는데도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마을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건 당연했습니다만, 제물이 될 예정이었던 마을 사람은 필사적으로 그건 절대로 신 같은 건 아니었다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촌장은 지금까지 제단에는 분명히 제물이 되는 마을 사람 홀로 갔었지 아무도 신을 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산 제물이 된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는 건 금기가 되어 있지만 제3자가 제단에 가는 건 금기하고 있지는 않았죠. 거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촌장은 많은 마을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을 사내들을 끌고 제단을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촌장들이 봤던 건 모든 재물을 죄다 먹어치운 섬뜩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과는 동떨어진 존재라고 판단한 마을 남자들은 여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자의 시체를 그 제단 아래에 묻고 망령이 되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엄중히 봉인했던 겁니다. 결국 일과 A가 봤던 그 중앙비석은 제단의 일부로 거기에 쓰여있던 문자는 이 땅에서 가장 꺼리고 미움받는 자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고만 일과 A가 그놈의 봉인을 깨고 만 것이라고 촌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의 머릿속에 갔긴 갔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은 촌장에게 저도 A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하자 촌장은 관련된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 금줄 안으로 들어갔니? 돌에 쓰인 문자를 읽었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일이 문자는 읽으려고 했지만 어려워서 못 읽었다 대답하니 바로 그거다라면서 예를 들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그 문자를 읽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잠들어 있는 것에게 관심을 주고 만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여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어른들 모두 가지 말라고 다짐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몇 번이나 그곳에 다니던 A와 돌에 새겨진 문자를 읽으려고 했던 일 때문에 그놈이 다가오고 말았다는 거죠. 또한 그런 부정을 씻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라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관심을 주지 않도록 해온 건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에 일들이 물을 끼얹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촌장은 다시 씻는 방법은 있는 것이라며 일과 A에게 절대로 그곳에는 다가가서는 안 된다며 못을 받고 놈의 목소리가 들려도 귀 기울이지 말고 무시해라. 괜찮다. 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풀려났고 피로에 지친 일은 조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바로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은 그날 저녁에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만 A와 만날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아 결국 만나지 않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연휴도 오봉에도 신년에도 그 마을로 갈 기회는 많았습니다만 가족 중 단 한 명, 일만은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고등학생이 된 일은 매일 부활동으로 바빴는데요. 그런데도 마을과 그날의 일에 대해서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부활동이 신년 연휴에 들어가 일이 지루함에 빠져 있었는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자 라고 했던 겁니다. 오랜만에 권유에 일은 조금 놀라면서도 이 무렵에는 그 사건에 대한 공포심도 이미 사라져서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 조부모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일도
조부모님과의 오랜만의 해후를 기뻐했습니다만 그 후 잡담을 나눠도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이 말해서 안 되는 건가? 이제야만 하는 건가? 혼자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일에게 A짱도 돌아와 있대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일은 순간 누굴 얘기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A를 떠올리며 그렇구나 하고 사춘기 특유의 시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의 태도를 본 엄마는 기가 차하면서도 오랜만에 만나고 와. 5학년 이후로 처음이잖아? 라며 이를 억지로 내쫓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부끄러우면서도 일은 어쩔 수 없이 A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죠. 그리고 긴장하며 A의 집에 도착하니 A의 엄마가 호들갑을 떨며 이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 A의 엄마에게 일은 그냥 인사하러 온 건데 라고 했습니다만 A의 엄마는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이를 집으로 들여 거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거실로 가니 거기에는 A의 아빠와 너무 예뻐진 A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술에 취한 A 아빠의 주정을 들어가면서도 A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동안 A는 계속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참이 지나 A의 엄마가 일과 A에게 오랜만에 둘이 밖에 나갔다 오라며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일은 감기 걸린다고 거절했습니다만 결국 둘은 억지로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일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 A에게 오랜만이라고 말을 걸었는데요. A는 한마디 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둘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계속 말 없는 시간이 흐르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만 흐릅니다. 원래 A와 만난 것도 그 사건 이후였기 때문에 일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때 A가 작은 소리로 오는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굳어버린 일. 그리고 일이 설마 아직 들리고 있어? 라고 물어보자 A는 이라며 끄덕였습니다. A는 이전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말을 걸어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그 남자애는 이제 안 오는 건가? 라는 말을 물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대답할 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놈이 갑자기 오늘 온다. 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억지로 대답하게 만들려 도발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일이 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일은 그런가? 라고만 답하고 그 후 다시 침묵의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은 문득 촌장을 만나러 가자 생각이 들어 A에게 촌장님 만나러 지금 가지 않을래? 라는 말을 꺼낸 거죠. 그 말을 듣고 A는 잠시 틈을 둔 뒤 그러네 기뻐하실 듯 이라며 둘이 촌장 댁으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 후 일들이 촌장 댁에 도착하자 촌장 사모가 둘을 맞아줍니다. 사모님은 처음엔 이를 못 알아본 듯 했습니다만 일이 이름을 말하니 눈이 휘둥그레져 살짝 굳은 뒤 어머 이런 잘 컸구나 추웠지? 어서 들어와 하며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는 왠지 화덕이 있는 방을 지나 이를 일본식 방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놓인 불단 앞에 앉더니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영정을 향해 여보 봐요 일이 와줬어 하고 거기에다 말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일은 처음으로 촌장이 돌아가신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덕 있는 방으로 돌아와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촌장 일이 신경 쓰여 사모에게 촌장님은 언제?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사모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도 촌장이 돌아가셨을 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그 사건이 일어난 1년 후의 일. 그날 촌장은 반일 나갔다 오겠다며 나갔다는데요.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사모가 걱정하고 있던 중 이웃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촌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더 이야기를 시키면 사모님도 괴로울 거라 생각. 유감이라는 말만을 남기고 이야기를 맺게 했습니다. 그 후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살짝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게 된 일과 A. 그리고 떠날 때 사모는 일과 A에게 언제든 또 오거라. 모두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 마음 쓸 일은 없다. 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은 A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촌장이 돌아가실 때 일에 대해 A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A의 말로는 촌장이 그날 가지고 있던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채소와 닭고기, 토끼고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촌장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눈이 튀어나와 있었고 검은 자유가 위를 향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는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걸 안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촌장님은 우리가 꺼내고만 그놈을 어떻게든 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A는 역시 촌장님과 사모님이 말한 대로 있는 게 제일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촌장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 사건을 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거다 생각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A와 서로 학교 이야기 등을 나누며 밝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A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일은 A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조부모님 댁으로 돌아와 세뱃돈을 받은 후 가족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진학해서도 A와는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2살 때 선배와 낚시 갔을 때 휴대폰을 바다에 떨어뜨려 버려 A의 연락처를 모르게 되고 말았다네요. 그 후 24살이 되어 일은 홀로 사는 집에서 괴기 현상에 시달리게 되어 그 무렵부터 그놈에 의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은 마을에서의 일은 이미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또한 A도 20살 때 문자로 이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4살 때 일은 심리적 하자 물건, 즉 사고 물건에서 홀로 살기로 했답니다. 그럴 것도 일은 그 체험을 넘어설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영적인 것에 대한 내성이 생겼으니 부동산 사람에게서 설명을 듣고 바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특별한 심령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한밤중에 누군가가 실내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욕실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이 열리거나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25살이 되기 전에 어느 날 그런 현상들과는 별개로 그놈이 일을 본격적으로 덮쳐왔던 겁니다. 그것은 일이 친구와 식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 현관 쪽에서 스슥 스슥 하면서 바닥을 스치며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일에게는 이게 이미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음소리 같은 게 귓가에 맴돌았던 겁니다. 그 섬뜩한 를 듣고 단숨에 등줄기가 얼어붙었다는 일.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가 타이밍을 맞춰 말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이전에 들었던 그놈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일은 서둘러 집을 뛰쳐나와 만나기로 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해 무릎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고 있자 벌써 차로 데리러 와 있던 친구 타쿠야가 왜 그래? 하고 놀란 모습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은 아니 좀 이라고만 했고 그 후 둘은 차로 목적지인 정식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일의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그놈에 대한 것만이 떠돌아 좀처럼 음식에 손이 가질 않아 그 모습을 걱정한 타쿠야가 뭔 일 있었냐? 며 다시 물어왔습니다. 일은 지금까지 있던
마을과 그 사건에 대해 마을 사람 말고 말했던 일은 없었는데요. 아까 그놈의 목소리를 들은 탓으로 멘탈이 깨진 것도 있어 결심하고 타쿠야에게 이야기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러자 타쿠야는 처음에는 잘 믿어주지 않았는데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일의 모습을 보는 동안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 뒤로는 끝까지 잠자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이야기를 마치자 타쿠야는 이제 와서 그놈이 너한테 말 거는 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합니다. 그런 타쿠야에게 일이 이야기 넌 믿냐? 라고 묻자 타쿠야는 왜냐하면 끊이지 않고 줄줄이 1시간을 떠든다는 게 만든 이야기로는 좀처럼 못하잖아? 만약 이게 뻥이라면 넌 사기꾼이 되는 쪽이 맞아. 웃으며 말해 일은 이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녀석하고 친구가 돼서 다행이다 생각했던 거죠. 계속해서 타쿠야는 그 마을에 가볼까? 마을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은 이 무렵 다른 현에 살고 있어서 마을까지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타쿠야는 예전부터 투어링 가자고 떠들었잖아. 딱 좋지 않냐? 라며 성격이 잔뜩 삐뚤어진 스레 주민들은 흉내도 못 낼 선한 사람의 오라를 뿌리는 말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일은 타쿠야와 함께 바이크로 마을을 향하기로 했던 겁니다. 덧붙이자면 일은 가족 말고 자기 홀로 마을에 가는 건 이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율한 결과 마을에는 이번 일요일에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의 5일을 일은 자기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친구와 선배의 집을 전전하며 잤습니다만 그러는 동안에도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는 그놈 같은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타쿠야와 합류한 일은 결국 마을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이윽고 본가 근처까지 도착해 스마트폰 내비를 마을로 이어지는 산 입구 근처로 맞춰놓습니다. 당연하게도 마을이 내비에 나올 리도 만무하고 지도상에도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 거의 일의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비를 따라 바이크를 달리고 있던 중 그 마을로 이어지는 산 입구를 발견한 일은 일단 정지, 타쿠야와 휴식을 취하기로 하죠. 이 무렵엔 완전히 해도 져 있었고 게다가 마을까지의 가로등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쿠야는 상상했던 것보다 위험하다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다만 일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마을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 마을에 도착만 한다면 조부모님 댁도 있으니까 문제 없다며 타쿠야에게 말하고 다시금 마을로 이어지는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처음 나오는 우회전 길을 꺾어 지나 다음에 나오는 좌회전 길로 가면 마을로 갈 수 있을 터 라고 생각하며 바이크를 달립니다. 그러자 일의 기억대로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일은 일단 바이크에서 내려 타쿠야에게 여기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 마을이 있다고 전하죠. 그러자 타쿠야는 에? 이 앞에? 차가 지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좁잖아. 정말 있는 거야? 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그런 타쿠야에게 일은 괜찮아. 지날 수 있는 길이니까 라고 한 다음 다시 바이크에 올라 왼쪽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아가던 중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는 일. 왜냐하면 친구와 함께라고는 해도 일이 홀로 마을에 가는 건 처음인데다 오늘은 바이크에 타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A 가족 그리고 촌장 사모도 모두 놀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있는 길인데도 양쪽으로 무성하게 수풀이 자라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에 일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아무리 나아가도 마을 불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슬슬 마을이 보여오면서 완만하게 빙글 마을 주변을 도는 듯하며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에 도착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 내리막길에서는 바이크를 멈추는 것도 유턴하는 것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을 달리던 중에 깨닫고 보니 일 일행은
마을에 도착한 게 아니고 산을 내려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멍한 상태가 되어 있는 일에게 타쿠야는 야, 산을 내려왔잖아. 길 헷갈린 거 아니야? 라고 물어왔죠. 거기서 일은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길이 틀렸어. 라고 솔직히 말하니 타쿠야는 뭐 그렇게 산속이었으니 어쩔 수 없지. 다른 길로 들어가 볼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지금까지 다른 길을 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 어두운 산길을 이 이상 타쿠야에게 달리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혼자 다른 길을 가볼 테니까 먼저 시가지에 가 있어 라고 타쿠야에게 말했습니다만 너무 위험해 라고 타쿠야가 말려 결국 둘은 그대로 시가지로 가서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 후 일은 타쿠야에게 계속해서 사죄했습니다만 타쿠야는 재미도 있었으니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며 도태남들인 구독자 여러분은 평생 흉내도 못 낼 정도의 훈남의 모습을 펼쳐줬던 겁니다. 그리고 2주 뒤, 이번에는 혼자 다시 마을을 찾으러 간 일. 그때는 낮이고 밝아서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모든 길을 샅샅이 뒤져 조사하면 된다라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임했던 겁니다만 그 결과 마을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낙담한 일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처음부터 좀 그러지 하는 잔소리를 들을 만한 생각이 머리에 번뜩였습니다. 여기서 일은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가 마을에 대해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 후 본가에 도착한 일은 서둘러 마을에 닿지 못했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땡땡 마을? 이라며 왠지 일이 입에 담은 마을 이름이 짐작가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여 일은 아니 오랜만에 할아버지랑 할머니하고 마을 모두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생각해서 라고 합니다만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갸웃대며 너 괜찮냐? 그거 농담이지? 일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태도에 살짝 짜증나면서도 일이 아니 뭔 말들이야? 나는 평소대로 말한 거잖아 하자 엄마는 웃는 건지 아닌지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말투로 탱탱마을이라는 게 뭔데?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장난치는 거라 생각한 일은 자기 본가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라며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웃는지 아닌지 모를 얼굴이었던 부모님의 표정이 경직되며 무슨 일 있었냐? 괜찮아? 피곤한 거니? 라며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일은 내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반론했습니다만 부모님은 일의 이야기가 하나도 이해가지 않는 모양으로 끝내는 꿍꿍 거겠지까지 말하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 일이 그렇다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집은 어딘데?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땡땡이잖아 라며 어떤 지명을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을은 아니고 일반 주택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점점 혼란에 빠지는 일은 마을에 대해 역설했습니다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마을 이름 자체도 모르는 모양. 영문을 모르겠다 생각한 일은 그럼 내일 할아버지랑 할머니 만나러 갔다 올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알 거야. 라면서 조부모님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에 대해 엄마는 너 진짜 괜찮은 거니? 할머니는 치매로 작년에 시설에 들어가셨다고 연락했잖아. 할아버지는 네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라며 전혀 기억에도 없는 일을 입에 올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은 고등학교 때 부활동이 쉬는 정월 휴일에 마을에 가서 조부모님에게 인사했을 터였죠. 게다가 할머니가 시설에 들어갔다는 연락도 일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연락했더니 네가 그래? 라고만 했잖아.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했고 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며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은 부모님과 마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일이 그렇게까지 부정당하니? 사실은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망상? 결국 나는 병이라도 걸린 걸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와서는 일에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면 조사해보면 되잖아 라면서 관공서에서 마을을 조사해보면 어떨까 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신세를 지고 있는 절에 연락해준다는 것으로 거기서 참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절이라는 게 그런 쪽에 뭔가 수상한 스님이나 영능력자가 있다는 곳은 아니고 제대로 액막이나 기원 등을 행해주는 곳으로 일도 이전에 X여친이 영적 현상으로 고통받다가 자살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일은 아버지는 필경 내가 뭔가에 빙의된 거라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관공서와 그 절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관공서 창고에 가서 어떤 마을을 찾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만 물어보자 조금 있다가 마을 역사에 해박한 할아버지 직원이 일의 곁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일이 할배 직원에게 땡땡산 땡땡마을을 찾고 있다고 했더니 할배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재미있겠네. 조금 시간을 줄 수 있나? 라며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기다렸더니 할배 직원은 대량의 두꺼운 책을 카트에 싣고 가지고 왔는데요. 조사해본 바 일이 찾고 있는 마을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할배 직원 자신도 80년을 살아오면서도 들었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여 일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때 할배 직원은 이를 불러 세우더니 그래도 땡땡산은 지금엔 아무것도 없는 산이지만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네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할배 직원 말로는 거기에 일이 찾는 마을과는 다른 이름의 마을이 있었고 할배 직원이 초등학생 정도 나이 때 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는 농작물 매매를 생업으로 한 모양인데 읍내로 나오기가 힘들어서 서서히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가며 그 결과 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은 일은 마을 이름은 틀려도 할배 직원 이야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할배 직원 왈 당시 사진 같은 건 없고 또한 1900년대 초기에 찍힌 항공사진을 봐도 그 마을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뒤 할배 직원은 일에게 왜 그 마을을 찾는 거냐고 물어오길래 일이 요점만을 설명했더니 할배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조사해보지 하면서 뭔가 알아내면 전화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배 직원에게 인사하고 관공서를 나온 일은 다음으로 절로 향합니다. 그렇게 일이 절에 도착하자 예전부터 안면이 있던 스님이 다가와서 본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일은 바로 스님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야기를 마친 뒤 스님은 확실히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이상하군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분명 어떤 이유나 근거가 존재합니다. 우선은 일님에게 붙어있는 그 나쁜 것을 봅시다 라며 커다란 불상 앞에 앉더니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때까지도 일의 귀에는 계속해서 그놈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던 상황이었던 겁니다만 독경이 시작되고 몇 분 지나니 그 소리는 점점 하는 비명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명을 듣는 동안 일은 머리가 아파졌고 몸이 저절로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뭔가의 기압으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오고 의식이 멀어지던 다음 순간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며 시끄러워 하는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 후 스님의 부르는 목소리로 눈을 뜬 일. 아무래도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진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샌지 불경도 끝난 모양으로 일은 그렇게 괴로웠을 텐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깨닫고 보니 그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왠지 목이 아픈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하길 이번은 그놈을 쫓은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것뿐이라는 것. 그리고 스님은 독경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독경 중 일이 뭔가를 중얼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스님은 상관 않고 독경을 계속했던 겁니다만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종국에는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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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하는 비명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일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였다는 것. 그 뒤에도 독경을 방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어느 순간 그 소리는 딱 그치고 무사히 독경을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맺은 스님은 다른 방에서 커다란 앨범 비슷한 책과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스님이 했던 말은 일이 찾고 있는 마을이 존재하는 산 주변에는 신사나 절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신사나 절에 둘러싸인 형태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입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된 안쪽에 있는 주택은 심령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장소 자체도 최악으로 원래 산은 자연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조차 좋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들어도 뭔가 잘 오지 않았다는 일은 이 산이 나쁜 위치에 있다는 것과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일에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절과 신사를 선으로 이으면 이 B산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마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라면서 앨범 같은 큰 책을 지도 위에 털썩 하고 얹었습니다. 스님의 말로는 B산에 있었다는 그 마을은 일이 찾고 있는 마을과는 이름조차 다르지만 지금은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사당이 산속 깊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이미 폐천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쩌면 일이 찾는 마을은 여기일지도 모른다며 스님은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이 B산에 대해 조사한다면 뭔가 마을에 관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일은 우선 B산에 관해 조사해보자 생각하고 스님에게 예를 표한 뒤 돌아갈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돌아갈 때 스님이 일에게 빙의된 목소리가 또 들려올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 후 절을 나선 일은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는 관공서 할배 직원이었는데요. 조사해본 바 역시나 그 마을은 아무래도 알 수 없었다는 것. 거기서 일은 이번엔 B산에 있던 마을에 관해 조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이 할배 직원은 이전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배 직원이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일은 할배 직원에게서 받은 주소대로 바이크로 그 사람 집으로 향하게 됐던 겁니다. 일은 어째서 조부모님이 살던 마을에 다다를 수 없었는지 원래부터 마을은 정말로 존재했던 건지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낳는 전개로 옮겨갔습니다. 이 모든 진상이 다음 편에 밝혀지니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랜만에 둘러 나눌게요. 너무 길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